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정부는 집값 경착륙을 원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경착륙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경착륙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지금처럼 이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 이러한 부분은 정부도 당연히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부동산 관련 세금만으로 해서 2021년 결산 부동산 관련 세금이 무려 108조 3천억 원이나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20% 떨어지면 세금 또한 20%, 즉 20몇 조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또한 뭐 집값이 30% 떨어지면 세금 또한 30조가 넘는 금액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세금이 뭐 20조, 30조가 줄어든다. 어떤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의 급격한 하락, 경착륙을 역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실정이므로 모든 정부는요, 집값의 급격한 상승도, 집값의 급격한 하락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정부는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죠. 첫 번째는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연장이라는 거죠. 투기 가열지구 등에서 내가 아파트를 청약받았어. 당첨이 됐어. 그런데 1주택에서 청약 당첨됐기 때문에 이제 2주택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처럼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은 입주 가능한 이후, 그러니까 입주 가능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잔금일이 되겠죠. 잔금하고 입주하는 날 기준에서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팔고 싶어도 팔립니까? 팔고는 싶어해. 그렇잖아요. 높은 가격에 팔고는 싶어해. 그런데 높은 가격에 팔리기는커녕 낮은 금액이라고 해도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이내에 이거 처분해야 된다. 참 이거 청약 당첨자가 이제 입주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6개월 내에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팔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러한 처분 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이제 연장을 해줬다는 거죠. 따라서 청약 당첨 기준주택 처분 기한 연장, 이러한 부분은 금매에 대한 부담이 경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청약 당첨이 되고 입주하는 시점에서 급하게 내 집을 금매로 안 팔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는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본다면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가나 주택금융공사 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했는데요. 이를 중도금 대출 보증을 이제 12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인데요. 글쎄요. 그래도 뭐 제가 보는 점에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보다는 오히려 분양 가격 인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물가가 이처럼 급등하기 이전에 뭐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 전쟁 터지기 이전에, 그렇죠? 미리 뭐 3, 4년 전부터 우리는 고분양가 논란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몇 년 전에 잡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생활 물가 올라가기 전에, 아파트 가격 올라가기 전에, 빌라 가격 올라가기 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면, 예전 정부 때부터 잡았더라면, 그렇죠? 뭐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분양 가격 저렴한 게 더 중요한 거죠. 따라서 분양 가격이 저렴할 경우에, 그렇죠? 뭐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뭐 허그가 됐든, 민간 분양하는 아파트가 됐든 이미 다 올랐어. 이미 다 분양가 자체가 고분양가야.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는 이유, 분양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그다지 뭐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분양 가격이나 좀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그래요.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 대상 지역 60곳인데 이를 이제 11월 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수도권 지역과 세종시 규제 완화를 취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수도권 중에서는 외곽 지역, 이런 지역을 좀 많이 풀어주겠죠. 아무튼 규제 지역 추가 해제로 집값 하락을 멈추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본다면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하겠다.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차등 적용인데, 또 혹자들은 LTV 50% 완화하다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지역은 60% 무슨 50% 완화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20에서 50%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 규제지역에서 20%에서 50%를 이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 어떻게 보면 규제지역 대상에서 이제 50%를 하겠다. 서울, 강남, 무주택자들은 이제 50%로 LTV를 완화시켜주겠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또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허용인데, 그동안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 않습니까? 물론 금지됐다 하더라도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서 사금융을 됐든 뭐가 됐든 사업자 대출 등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대출들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허용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대출 규제 완화인데요. 초금리 급등 시기에 대출 받아서 집 사라? 글쎄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막중한 이 시기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가 넘었을 듯 한데, 이런 분위기에서 쉽게 대출을 받아 20억, 30억 하는 집을 사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싼 매물을 대출을 받아서 주축하는 시기, 이러한 시기가 또 역으로 또 어떻게 보면 또 도래되었다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줍줍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줍줍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실제적인 담보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죠? 여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세입자들이 이제 하향안전하, 전세금을 낮춰서 새로운 전세를 구하는 이러한 시기, 즉 전세 매물이 증가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과연 대출을 받아서 대출 중에서도 금리가 고금리 아닙니까? 이제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서 바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가 꺾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안 하는 것보다 그나마 좀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렇죠, 청약받아서 이제 그 집으로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나마 2년 이내에 팔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준 거, 이러한 부분이 그나마 좀 혜택 중에 혜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